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확률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통계, 그러니까 확률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확률이 좀 마음 놓고 될 수 있어야지만 통계 갔을 때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확률 PA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영어 1등급 학생들 P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probability. 그러니까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걸 찾자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 전체 가지수를 따지는데 이 전체 가지수를 따질 때는 NPR을 쓰기도 하고요. NCR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NHR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써서 풀어가는 형태가 훨씬 많다고요. 이 가지수는 많으니까 일일이 다 셀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해당되는 가지수는 직접 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세는 걸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분모를 잘못 계산했을 때 당연히 확률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확률을 할 때 처음에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 용어에 대한 거는 그냥 2학년 때 나왔던 거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용어가 뭐 근원사건이라는 게 나오고 뭐 표본공간이라는 게 나오고 뭐 전사건, 공사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괜찮아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전사건 뭐야? 100% 일어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이 8 이하가 나올 그럴 사건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던져도 8보다 커지진 않습니다. 그죠? 가끔 있을 수 있겠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 계산을 보면 이럴 때도 보면 몇 번 얘기했죠. 2학년 때도 이렇게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에서 첫 번째 칸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죠. 그죠? 왼발로 올라가고 오른발로 올라가고 점프하고 되게 많아져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용어에 해당되는 거에서 뭐 표본공간이라는 게 나와. 그냥 전체에 해당되는 거야. 사건이라는 건 뭔가 일어난 거야. 그냥 시행. 그럼 뭔가 하는 거야. 트라이얼이라고 됐어요. 그냥. 전사건 무조건 다 일어나는 형태야. 그 정도 하나만 알아두세요. 전사건. 그럼 100%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전사건의 확률은 얼마게? 1이겠지, 그지? 전사건 반대로 공집합처럼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마이너스 3의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죽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PA라고 얘기하면 얘는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학생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또 나오는 형태가 뭐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형태인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됐어요? 여기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반사건과 여사건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용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용어에 해당되는 건 뒤에서 좀 많이 쓰이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자, 배반사건이야. 뭐더라요?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에서 배웠어. 무슨 수?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P, A 교집합 B의 값은 얼마다? 확률은 빵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근데 여사건, 집합에서 배웠던 여,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그럼 얘는 뭐지?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P의 A의 여집합. 자, 보세요. P의 A의 집합은 P 전체는 얼마? 1에서 PA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더 신기한 건 PA 플러스 PA의 여집합은 1이라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걸 쓰면 또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자,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죠.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게 전체 집합일 때요. A랑 B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 형태면 되는 거지.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 됐어요? 여사건이라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가 A면 얘가 A의 여사건이라는 형태죠. 됐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A랑 B가 배반 사건이면 둘은 여사건이다. 참여 어디죠? 거짓. 그치, 거짓이지. 아니,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얘의 여집합이 얘라는 보장은 없잖아. 거꾸로 A랑 B가 서로 여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다. 그건 참여죠. 되고 있습니까? 있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형태가
확률을 정의하는 형태인데 확률의 정의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에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의 가지수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가지수를 찾는 형태, 그걸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서 전체에 해당되는 가지수 중에 내가 해당되는 가지수를 찾는 형태야. 됐습니까? 그거 그냥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전체 가지수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가지수를 직접 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얘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통계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직접 이론적으로 센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어떤 A라는 타자가 안타를 칠 수 있는 확률이 3할때 타자다라고 얘기하면 3할이라는 건 뭐야? 10분의 3이지. 그럼 얘가 10분의 3이라는 건 10번 나오면 꼭 3번을 친다라는 건 아니죠. 여태까지 많은 데이터를 봤더니 한 1000번 나왔는데 300번 치다가 이런 얘기야. 그럼 요번에 지금 10번째 중에서 10번, 최근에 10번 게임 중에서 한 번도 못 쳤어. 그럼 요번에 나와서 반드시 칠 수 있는 확률은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일 반드시 10번 중에 8번이 왔다는 게 아니라 내일 그러니까 내일의 기온이 이렇고 습도가 이렇고 뭐 구름의 대기현상이 이럴 때 10번 중에 8번은 비가 오더라.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통계적 확률이야.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한 거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근데 실제로 심심한 학생한테 동전을 주고 너 이거 2만 번 던져봐라 라고 얘기하면 2만 번을 던지면 처음에 2번 던졌을 때 반드시 한 번을 앞면 한 번은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걸 2만 번 던졌더니 실제로 거의 10,000번 정도 가까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기하학적 확률인데요. 참고로 기하학적 확률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2학년 내신 문제랑 3학년 내신 문제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 왜 안 나오느냐? 이론상으로 모순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하학이 뭐지? 도형이야, 도형. 그럼 이 도형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해당되는 걸 갖고 따지는데 이런 거야. 전체에 해당되는 길이 중에서 내 해당되는 길이를 찾고요. 전체에 해당되는 넓이 중에서 내 넓이, 전체에 해당되는 부피 중에 내 부피를 찾는 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이론상으로 왜 모순이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보여주면 여기 보임. 자, 여기 1, 1, 1, 1이라는 이런 정사각형이 있대요. 여기 A, B, C, D. 이거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오는 형태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P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B, P, C라는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라. 또는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20도면 여기 몇 도지? 60도. 왠지 모르게 그냥 반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지름이면 이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직각보다 작은 걸 예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직각보다 뚱뚱한 걸 둔각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원을 그렸을 때 얘가 지름이죠. 이 지름보다 바깥쪽에 나가면 예각이 되겠지. 그지? P점이 여기 찍히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둔각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내가 P점을 찍을 수 있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는. P점을 아무 데나 찍을 수 있죠. 처음에. 그치? 전체 P점을 찍을 수 있는 넓이는 1이라고요. 맞아? 그런데 지금 예각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예각이라는 건 요거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쪽에 있는 거를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의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에 제곱되는 거지. 맞니? 그럼 얼마 돼?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예각이 될 확률이라고요. 이해할래요? 그럼 거꾸로 둔각이 될 확률은 뭐가 돼요? 그치? 8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제 끝났어요. 이 사각형 안에 점을 찍었을 때 그러면 예각일 확률이 1-8분의 파이고 둔각일 확률이 8분의 파이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직각은 안 돼?
여기다 어떻게 찍든지 간에 절대로 직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모순이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시험 문제, 내신 문제 나옵니다. 수능에 안 나옵니다. 참고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